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겸직과 경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한 직장에서만 재직하면서 그에 의존하기보다는 퇴근 후 부업 활동을 하거나 자신만의 수익 활동을 하는 이른바 N 잡러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거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기도 하고 배달, 대리운전과 같은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겸직을 두고 회사와 갈등이 빚어지거나 직장을 퇴사한 뒤에 경쟁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과 경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겸직 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겸직이란 본업 외에 다른 직업이나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겸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시간 외의 사생활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거나 별도의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겸직 금지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겸직 금지 약정을 맺는 방식이 가능한 것이죠. 부업 때문에 지각이나 결근이 잦아지거나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근로자가 적절한 선에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으로 공무원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공무원의 겸직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이나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장에 허가를 받는다면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겸직과는 별개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겸직 문제가 아니라 경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처 정보나 광고 전략을 활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한다면 이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겸직의 핵심은 부업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겸직 금지와 별개의 개념으로 경업 금지 개념이 있습니다. 경업 금지란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계약서나 비밀유지 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영업, 기술직과 같이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직군은 특히 이러한 경업 금지 조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술이나 고객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 비밀유지 서약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법원이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등이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 무효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됩니다. 또한 경업금지를 정하고 있는 기관과 그 경업금지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가 과연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경업금지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있었는지 등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무효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업금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유독 자주 발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미용사,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업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같은 업종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객 정보 성격, 영업비밀 해당 여부, 근로자의 지위, 실제로 퇴직자가 고객 유인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학원 강사가 퇴직 후에 기존 학원 인근에서 경쟁 학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학원으로 이직한 경우에 기존 수강생들이 이직한 강사를 따라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기존 학원이 오랜 기간 투자해서 형성한 고객 관계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아서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한 사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유무용의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서 강사가 인지도를 형성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반면에 학원이 주장하는 교재나 강의 노하우가 특별한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 강사를 따라 이동하는 것도 강사 개인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경업금지에 관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고객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였는지 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이나 경업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가 가능하며, 특히 경업금지 약정은 그 필요성과 범위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에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주요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업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